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안내드렸던 가을소풍 밥은 못 드립니다. 대신 당첨자분들, 당첨된 분들한테는 자리, 깔판, 핫팩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요.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당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 현장에서 충분히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당첨이 안 됐지만 나는 꼭 가고 싶다. 그날 선약이 있었지만 갑자기 취소됐다. 다른 불금의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편하게 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당첨자분들께 개별 연락 드렸습니다. 02-789-0011로 문자 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당첨 여부를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12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122만 됐고요. 그리고 현재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현 2기 체제로 정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하자라고 해서 어제 국민의힘이 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었는데요. 4시간 반에 걸친 토의 끝에 현재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혁신기구라든지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 등등을 새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할 계획을 함께 밝혔는데 대신 그 전제는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임명직 당직자들은 모두 사퇴를 했는데 대표는 사퇴를 안 하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고요.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들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일종의 재신임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받은 셈인데 김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모두 공멸한다. 이번 총선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만약에 총선에서 지면 정치 은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런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습니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를 기용하겠습니다. 그 정계은퇴 발언, 네, 이게 당과 김기현 대표가 둘 다 승리를 한다. 그럼 뭐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당은 승리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본인은 울산에서든 어디서든 떨어졌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은퇴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뭐 낙선을 해도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다음에 네. 본인은 당선되고 당은 선거에 망했어. 이때만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거가 망했다라고 하면 뭐 당선증 반납하고 은퇴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총선까지는 6개월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김기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뭐 여러 선택지가 남아 있으니까요. 뭐 지켜보면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이게 어떤 정치적 승부수가 된다면 내가 만약 내가 당선되더라도 당이 선거에서 망한다면 그럼 본인은 의원직을 당선증을 반납하겠다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뭐 개인이 뭔가 승부를 거는 거 아닌가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험지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본인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고 여러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자면 선택지가 사실 별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래서 임명직은 어떻게 변화됐죠? 자, 토요일에 사퇴를 했었던 6명의 임명직 지도부 자리에는 오늘 새로 신임 지도부가 임명이 됐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경북 영주 청도 출신의 TK 재선인 이만희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신임 정책위 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유이동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여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출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지명이 됐고 조직부 총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함경우 경기 광주시 당협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물론 이제 원외긴 하지만 상당히 좀 무게 있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당의 싱크테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경기도의 재선 의원인 김성원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선을 두고 이게 쇄신이라는 행보에 맞느냐라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총선 국면에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이 크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수도권 출신인 유이동 의원을 임명한 게 이렇게 큰 핵심적인 카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사무총장직에 TK 출신의 이만희 의원이 임명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조직부총장의 함경우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김은혜 경기도지사의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그 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좌 역을 지냈었던 친윤계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결국 친윤계가 다시 자리바꿈만 한 거 아니냐. 라는 이제 비판적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특히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게 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이분 이름 이거 맞아? 하고 질문을 했어요, 스스로.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분이 맞습니다. 예. 어떤 분이냐면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 봉사를 갔을 때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을 했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그 김성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국민의힘 요 당직 인선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무슨 이유일까 하고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지난번에 그 사무총장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그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 두 분 다 경찰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도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경찰대 1기. 예.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경찰대 2기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은 경찰 출신이 하는 건가? 그럼 다음에는 김석기 의원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경찰 출신들, 국민의힘에 있는 경찰 출신들이 계속해서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등 당의 주요 보직을 갖게 되는 거는 또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당 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예. 하나도 지난번에 이제 전임이었던 경우도 재선 의원이었거든요. 이철규 의원도 재선이었고, 그렇죠. 이번에도 이만희 의원도 재선인데 원래 이제 당 사무총장은 보통은 3선 이상 의원들이 맞습니다. 보통 맞습니다. 이제 살림살이를 총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파격의 연속이다. 거기에도 결국 이제 친윤계의 고민이 묻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예,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직자 임명안 관련해서 김성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카톡 대화가 카메라에 포착돼서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 카메라에 포착된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보니까 미리 좀 노출이 된 기존에 발표될 명단하고 약간의 차이만 있는 한 사람만 다르던데요. 그렇습니다. 임명직의 리스트가 들어있었기 때문인데 사무총장 자리에만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인사들은 실제 발표된 명단하고 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고 부원장이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얘기가 후임 당직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서두를 필요 없는데 연기하자고 해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라고 이제 조수진 의원한테 이 일종의 이제 조언을 보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최고위원이니까 아무래도 당대표와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라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이번 그 당직 인선이 2주짜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어제 의총 한 4시간 반 있는데 허은하 의원은 안드로메다 의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인 시민의 상식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쓴 건데요. 의원총회 그 공간에 제가 아는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계속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송파 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거나 믿고 싶지 않지만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도 의원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언론을 탓하는 경우들도 많았다 이렇게 허은하 의원이 전했는데 그걸 보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다라고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이용 의원 역시 이제 친윤계로 꼽히는데요. 이용 의원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전 의원이라든지 구상찬 전 의원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선대위원장이 책임을 지지 않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내부 총질이다 라고 이용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누가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열심히 참여했었던 분들이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오늘도 소통을 강화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뉴스 신세계에서도 대통령실의 반응을 전해드렸었는데 비슷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면서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라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습니다. 당정소통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당이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도훈 대변인은 우선은 정책적인 소통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이제 당정 협의를 조금 더 정책 중심으로 자주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뉴스 신세계 시간에 좀 짚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이게 이제 방향성은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좀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해라. 용산으로 왜 이사 가셨냐. 본인 이야기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어 스태핑 중단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1년 내내 국민들 앞에 서서 기자회견 한 번 안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 소통을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과 대통령실의 정책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은 당이 해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당이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실에 잘 전달을 하겠다. 물론 정당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게 시스템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토록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 직접 소통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 사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횟수로만 보자면. 하지만 지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소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셨다. 예. 당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누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강화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이준석 전 대표 제발 집단 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좀 소통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입길 좀 열어달라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권에서 기자회견 하는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가장 눈에 띈 게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겠습니다. 오늘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좀 강력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대통령께서는 더는 검사가 아니다라거나 집권 이후에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직접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두려우냐라고 질타를 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여당이 요구해야 된다. 대통령한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 변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그런 비하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도 이제는 지쳐 단체로 현실 부정에 들어가기라도 하시렵니까? 검사 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당정 일체가 부족하십니까?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밤비노의 저주라는 건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오랫동안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일종의 이제 그 징크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강한 질타를 쏟아냈고요. 이 전 대표가 특히 해병대 이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거론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겹쳐보면서 닮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입장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짧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그렇습니다. 길게 답변하신 분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아니고 안철수 의원이었는데요. 악마의 눈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전 대표의 인터뷰를 좀 격하를 시켰고, 특히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안철수 의원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1만 6,036명의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 요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우리 당에 저지른 가짜뉴스 사건은 선거 방해 공작이고 이준석을 내버려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징계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지난주부터 계속 좀 원색적인 표현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도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응석바지라거나 오만방자하다거나 마이너스 3선이다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전 대표는 기자들이 이제 반응을 물었더니 저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해서 격한 어떤 충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게 마음 많은 삼선 중진이라고 보통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얘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마이너스 3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준석을 내버려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촉구했다. 내부 총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공천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부에 있으면서 총질은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외부 징계에서 당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 총질을 할 겁니다. 외부 총질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서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요. 거의 사실상 전쟁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하면서 내부 총질을 한다라고 하니까 원인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둘 간에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이야기할 형편인가 국민의힘이 지금? 그 지금 이제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패하고 나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책임의 바깥에, 어떻게 보면 책임의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의 논쟁의 방향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항지청 검사 2명이 해병대 최일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전후로 전화해서 사건 기록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해요. 저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기기도 전에 수사를 하고 있던 단계에서부터 검사들이 전화를 했다는 건데요. 포항지청에서 이제 사무실을 나란히 두고 있는 검사 2명이 지난 7월 24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서 8월 2일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고 수사 내용에 대해서 사건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병대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가지고 있는 관련 기록을 민간 검사가 볼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일종의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검사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볼 자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근데 왜 9번씩이나 전화를 하냐고. 감찰해야 됩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